지나치게 드러내면 빛을 잃고 지나치게 자랑하면 믿음을 잃으며 지나치게 이기면 망하게 된다. 노자의 도덕경 중 한 구절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 우리는 정답보다 균형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딱 좋은 온기처럼 머무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어떤 길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죠. 조금 덜어낼 줄 아는 지혜, 멈춤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경직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들고 있진 않나요?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균형감과 평온함이 딱 좋은 숨결처럼 풀치님들의 마음에 스미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배철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리마. 이 눈이 송이송이 내리는 날,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리마. 길 모퉁이 이름 없는 찻집에서 우린 얘기를 했다네. 꽃들은 불어오는 미소를 짓고 새들은 노래 부르네. 사랑은 소리 없이 달려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리마.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던 날,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리마. 가로등불 졸고 있는 골목에서 별들은 샘이 나서 삐죽거리고 달리는 노래 부르네.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우리 함께 나누자.
네,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예술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배철수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네 맞죠?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아주 정말 오랜만에 이 노래를 우연히 들었어요. 며칠 전에.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송골매가 해체한 이후에 발표한 곡인가 싶기도 하고 이 노래 말고도 또 모여라 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생각 안 나는데 안 난다고 할게요. 부르면 안 되니까 망치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맞아. 철수 아저씨가 또 DJ만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였다는 사실을 제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는데 그 디제잉 할 때 음성도 너무 멋지시지만 역시 가수는 노래를 해야죠. 네. 노래할 때 목소리도 여전히 매력적이시네요. 네. 네, 배철수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 들어오는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인사 드렸나요? 네, 또 까먹죠. 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49번째 이야기고 미술편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3원 중 우리 지난번 시리즈로 해서 첫 번째 3원 중 첫 번째 화가인 해원 신윤복 편을 보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편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또 가장 익살스럽게 그려낸 화가 바로 단원 김홍도 편입니다. 해원 신윤복과 함께 김홍도는 쌍두마차죠. 네, 풍속화가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속의 아이들은 소리내어 웃고 또 선비들은 향긋한 차향 속에서 붓을 들고 저 멀리 장터에서는 장사꾼과 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흥정의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18세기 조선보다 지금 우리에게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더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그림 속에 우리 민족의 정서, 삶의 굴곡, 그리고 정겨운 해악이 배어 있거든요. 단원의 붓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49화, 네, 50화가 코앞이네요.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미술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3원 중 지난번 해원 신윤복에 이어 단원 김홍도 편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게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의상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이게 자꾸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네요. 네, 제가 지금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제 귀에도 지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들려서 이거 옷을 벗고 할 수도 없고 옷을 벗으면 속옷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생각을 못했어요. 네, 죄송해요. 혹시 자꾸 이야기 도중에 중간중간에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움직임 없이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움직임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여튼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1부 이야기 들어갈게요. 한 나라의 정체성과 감성, 웃음과 눈물, 또 사람 냄새 나는 서민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낸 화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풀치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다양하겠죠. 만약 그게 조선시대라면 진 씨는 주저없이 단원 김홍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귀족의 삶을 그리지 않았죠. 일단 궁궐도 또 장군도 아닌 왕도 아닌 시장바닥을 뒹구는 아이들,
또 땀 흘리는 농부, 술 취한 시인, 어설픈 무용수, 또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과 웃음소리를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1745년 조선 영조 21년, 조선은 여전히 신봉과 권위, 그리고 유교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생명력 가득한 서민의 얼굴을 그린 한 화가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김홍도, 호는 단원이며 양반 출신의 평안도 안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경기도 지역인 안산이 고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출생지는 아직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안산에 가면 단원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원이 바로 단원 김홍도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 홍도를 삼원이라 부르는데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렇게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원이라고 보통 일컫죠. 그 중에서도 이 단원은 가장 전통적인 화단의 길을 걸으며 풍속화라는 장르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만을 걸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한 길만, 외길만.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노인이 바둑을 두며 혀를 차고 아이들이 윷놀이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선비가 이 벼루 앞에서 정신없이 먹을 가는 장면 등에서 삶의 결, 또 웃음의 결, 또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나죠. 굉장히 정겨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는 어떻게 백성의 일상을, 서민들의 일상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저 방금 김상중님 성대모사 하려다가 말았어요. 또 혼날까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시키지 않는 자꾸 성대모사하고 상황극하고 해가지고 흐름을 망치냐. 그냥 제대로 원고대로만 해라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빈축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는 성대모사나 뭐 쓸데없는 개인사 같은 거 최대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저같이 말 많은 애는 뭐 안 해야겠다라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말 많은 애 어디 안 갑니다. 아무튼 자제해 볼게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데 침묵을 정말 자갈처럼 쓰고 있는 저인 것 같아서 좀 반성을 해봅니다. 말을 좀 없애야겠어요. 여튼 어떻게 김홍도는 이 백성, 서민의 일상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란 시대는 분명 왕의 눈치 없이는 붓도 제대로 못 들 정도의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과연 그가 서민의 삶을 이렇게 정겹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릴 수 있었는지 답은 그의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나 사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는 13살 때였다고 하고 스승은 조선 최고의 문인 화가이자 예술 이론가였던 표암 강세왕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강세왕은 그를 아껴서 직접 그림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김홍도의 작품을 기품 있고 자유롭다며 아끼고 축혀 세웠다라고 전해지죠. 강세왕과의 만남은 김홍도 예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는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사물과 풍경 속에 정서를 담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이 살아있는 선, 감상자가 자연스럽게 웃고 또 울게 되는 마법 같은 시간들이 그의 붓끝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김홍도는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관직 화원, 즉 도화서라고 하죠. 도화서의 화공으로 발탁이 되는데요. 왕실의 초상화, 의례, 문서 장식 등을 담당하며 그림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해원 신윤복도 도화서 출신이기도 했죠. 아버지도 도화서 출신의 화원이기도 했고, 그쪽은 뭐 유전자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 유전자였고 해원 단원 김홍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조사를 충분히 다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DNA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그 정조,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궁중 행사의 기록화에 참여하게 되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홍도님이 우뚝 서게 됩니다.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이 시기 그는 어진이라 불리는 왕의 초상화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요. 남한산성에서의 군사훈련, 성균관에서의 유생시험 등 조선의 굵직하고 중요한 기록들을 그림으로 남기면서 조선 사회의 문화적 기록자이자 시각적 연대기로서의 위치를 굳힙니다. 하지만 그는 왕실의 일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그의 시선은 점점 백성, 서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외면하던 백성들의 삶, 때로는 거칠고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소박하고 눈물겨운 장면들을 놀라운 관찰력과 유머로 그리기 시작하죠. 김홍도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긴 가장 결정적인 분야가 바로 이 풍속화인데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구부러진 등, 또 서당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얼굴, 또 양반집 사랑방에서 시를 읊는 문사들의 차분한 손짓까지 김홍도의 그림에는 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는 유쾌함과 따뜻함, 때론 조선사회의 아이러니한 모순까지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만료는 화려했던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정조 사망 이후 궁중과의 인연도 끊기고 정치적 후원도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때 나라의 기록을 맡았던 화가였지만 점점 외로운 삶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림은 점점 거칠어졌고 선은 무너졌으며 색은 바래졌습니다. 그의 말년 그림에는 외로움과 체념이 스며있는 듯한데 파적도 같은 작품에는 술과 검은고만이 그의 벗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외로움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느 해 그는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궁중 화원의 말로 치곤 너무나 쓸쓸한 결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어쩌면 한 예술가의 진짜 삶은 그런 고독 속에서 완성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늘 아티스트는 예술을 하는 사람은 고독과 결핍, 불안, 걱정, 우울, 불면증 이렇게 어두운 면들을 꼭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짊어지고 사는 걸까요?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삶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할 때는 예술혼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지만 그게 전혀 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그 절박함,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그 창작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아티스트에게 어떤 영감의 혼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를 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또 관송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각종 미술 경매장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의 화풍은 훗날 해원 신윤복, 장승업, 김득신 등 많은 화가들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의 풍속화를 보고 웃고 감탄하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홍도의 그림은 기억이 아니라 이 감정, 인간의 감정, 원초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시대가 변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는 통하고 있죠. 생전엔 임금이 아꼈고 또 죽은 뒤엔 백성이 기억한 화가, 그가 남긴 그림 속에는 조선 후기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김홍도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과 웃고 그들의 땀과 눈물에 공감하며 위로받고 있죠. 음악 듣고 와서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광석, 서른즈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저물어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다
같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49번째 미술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3원 중 그 시리즈 두 번째 단원 김홍도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단원 김홍도의 그림 이야기를 도슨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대해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조선 후기 풍속화는 산홍공상, 즉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그림 장르로 그 가운데 특히 김홍도가 활동하던 정조 시대에는 풍속화가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조의 그 문화적 안목 덕분이었는데 정조는 풍속화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화원들에게 도와서 화공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그리는 그림을 특히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단원 김홍도는 가장 주목받는 화가가 되었고 백성의 일상을 담은 기록을 넘어 유쾌하고 따뜻하고 때론 익살스러운 감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작품들 만나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행여 풍속도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8폭으로 만들어진 제작된 병풍으로 제작된 그림입니다.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의 활기찬 삶을 한눈에 보여주는 명작인데요. 김홍도가 풍속화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게 된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강세황이 각 폭마다 이 그림의 각 병풍의 폭마다 그림을 설명한 평을 써 넣었다고 하네요. 단 위에 연한 담채와 수묵으로 섬세하게 농어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필력과 그 화면의 짜임새가 살짝 미숙한데도 이 흙잎을 쓴 선비와 관료, 또 머슴과 농어부들의 생활상 등 일상에서 흔히 소재로 현장감 있는 그 배경 처리와 함께 회화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한 김홍도의 의욕과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 행여풍속도였습니다. 정조는 태평성대, 즉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은 물론 문화, 예술, 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던 임금이었죠.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에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도와서 화공들에게 백성들의 생활을 실감나게 있는 그대로 그려라 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제가 위에서 잠깐 또 언급한 바가 있었죠. 단순히 아름답거나 고상하거나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 진짜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 정서, 서사, 웃음과 땀, 눈물, 희노애락이 담긴 그림을 정조는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풍속화를 장려하다 보니 풍속화는 화원들의 그 시험 과목으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중심에서 활약한 인물이 바로 우리 홍도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하여 김홍도는 30대부터 이미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으며 정말 많은 풍속화들을 그렸는데, 특히 방금 도슨트 해드린 행여풍속도나 김홍도 필 군선도 병풍 같은 병풍 형식의 대작들을 주로 많이 그렸다고 하네요. 병풍은 여러 폭을 이어 붙인 그 큰 화면이잖아요. 그만큼 풍속화를 병풍으로 만들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류의 그림들이 사랑받았고 또 소위 먹혔다는 거죠. 이 집안에 병풍을 걸어두고 백성들의 삶을 감상한 건데, 조선 후기 중산층과 상류층의 그 문화적 감수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작품은 김홍도 필 군선도 병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도석 인물화인데요. 도석 인물화란 불교나 도교에 관련된 초자연적인 인물상을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는 이제 8폭의 연결된 병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8폭이 3개의 족자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요. 모두 연결한 상태에서 가로 575.8cm, 또 세로가 132.8cm의 크기라고 하고, 그것이 분리된 3개의 족자는 가로 48.8cm, 또 세로 28cm 내외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애초에 엄청 큰 대작이었던 거죠. 종이 바탕에 먹을 주로 사용하고 청색, 갈색, 또 주홍색 등을 곁들여 채색했는데, 여기서 묘사된 신선들의 명칭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 웹불소를 타고 도덕경을 들고 있는 노자의 모습이 보여요. 노자를 필두로 복숭아를 든 동방삭 등의 신선들과 또 동자들이 모두 세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인물들의 시선과 옷자락이 모두 그 왼쪽을 향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갈수록 인물의 수를 점차 줄어들게 해서 화면의 전개와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윤곽을 굵은 먹선으로 빠르고 또 활발하게 활달하게 묘사한 뒤 얼굴과 손, 또 물건들은 가는 붓으로 섬세하게 처리해서 인물들의 표정을 좀 살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런 배경 없이 인물을 나열한 구성과 또 감정이 살아있는 듯한 인물들의 묘사, 그리고 얼굴의 둥근 눈매 등은 당시 풍속 인물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이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비록 화본에 따라 그렸으나 호방한 필치로 독특한 인물을 묘사한 명작으로, 이러한 그의 화풍은 이후 김득신, 이명기 등으로 이어지며 조선 후기 신선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맨 네틀스, Everyone Adores You, 그리고 최근 25년에 발표한 Hurs라는 앨범 중 Anytime, Anyplace, Anyhow 두 곡 듣고 올게요. I picture you naked at the worst time, eating with my family, playing live
everything that's physical about it. I can hardly function since I lost it. Hope you know, anytime, any place, anyhow, you're allowed to call me to your hotel suite. I don't care who you're with or where you've been. Anytime, any place, anyhow, you're allowed to treat me like a piece of meat. I don't care if it's been a year or if it's been 60. I'm apoplectic looking at the stars. They look like you with your top off. And even heaven looks at me and laughs. Even hell don't make them this sad. Chronically affected by flashbacks, perpetually devoted to what we had. Hope you know, anytime, any place, anyhow, you're allowed to call me to your motel suite. I don't care who you're with or where on earth you have been. Anytime, any place, anyhow, you're allowed to call me to a quiet street. I don't care if you love someone who isn't me. You can act all shy, but you know that I want you. In the dead of night, I want to live with you. So terrified of the road that takes you. Me too. Don't modify, everyone adores you. At least I do.
size you up on their walls sometimes. Everybody thinks of you when they sleep at night. When I say everybody, I'm actually referring to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49번째 미술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3원 중 오늘 단원 김홍도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3부에서도 역시 작품 도슨트 해드릴 건데요. 자, 첫 작품은 단원 풍속 도첩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홍도 풍속화의 정수로 손꼽는 작품 중 하나인데 네, 이쯤부터 점차 홍도는 병풍에서 화첩으로 그 작품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 화첩 안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서당, 씨름, 씨름을 비롯해 총 25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림 하나하나마다 인물들의 표정이 살아있고 움직임이 느껴지고 또 이야기와 감정이 흐르죠. 단원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그렸는데 농부의 노동, 서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 또 어른들의 놀이, 시장의 풍경, 명절날의 어떤 세시풍속 같은 그런 것에서 비롯해서 장례나 혼례 같은 통과 의례까지 무겁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고 재치 있으면서도 따뜻한 시선이 담긴 풍속화를 계속해서 줄곧 그려냈습니다. 김홍도 그림의 특별한 특징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배경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어라? 그림에서 배경이 빠지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김홍도는 인물과 장면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한 장면 또 한 인물의 감정을 몸짓에만 오로지 집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가 세밀한 붓터치의 그 세밀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채로 배경을 덧칠한 신윤복의 풍속화보다 어찌 보면 좀 담백하긴 하지만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 도상의 이미지와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공감각적 화풍으로 화면 위에 이야기와 음악이 흐르고 있는 듯한 운율감, 리듬감, 그게 바로 단원 김홍도 풍속화만의 매력이 아닐까. 확실히 신윤복에 비해 투박하고 정교하진 않지만 좀 덜 다듬어진 듯한 날것, 또 야생의 날것 같은 느낌에 꾸며지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씨름. 네, 씨름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그 작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많이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두 명의 씨름꾼이 온 힘을 다해 서로를 쓰러뜨리려는 그 긴장감이 그대로 이제 화면을 뚫고 나오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 누구는 입을 벌리고 있고 누구는 몸을 기울여서 순간을 함께 온 힘을 집중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화면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사실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보이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김홍도 그림만의 그게 또 백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역동적이면서 같은 말이죠. 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고 그러면서도 꾸밈이 없고 배경이 없다 보니까 그 도상, 그 이미지, 그림에만 굉장히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여튼 단 한 컷의 정지 화면인데도 표정과 분위기, 이야기와 흐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서당, 씨름과 함께 김홍도 작품 중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죠. 서당. 또 하나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 한 아이가 훈장님에게 혼나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죠.
이제 가만히 눈여겨보면 혼나는 아이는 울고 있지만 그 옆에 친구들은 뭐 킥킥거리면서 웃거나 또 슬쩍 놀라는 표정을 또 짓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익살스러운데 누구나 뭐 유년 시절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풀치님들은 이런 거 안 겪어보셨나요? 선생님께 혼나고 뭐 꾸지람 듣고 이러지 않으셨겠죠, 물론. 네. 너무나 모범생이고 너무나 착하시고 그래서 꾸지람은 웬만해서는 듣지 않으셨을 우리 풀치님들일 것 같은데 네. 진희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진희 씨는 굉장히 험난한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런 유년 시절 또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뭐 아침에 지각해서 아침잠이 그때는 참 많았는데 아침에 지각하면 이제 앞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또 옛날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네요. 또 개인적인 얘기. 이런다니까요, 제가. 네. 말 많은 애 어디 안 갑니다. 그 이제 아침에 지각하면 이제 정문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뒤에 우리만 아는 그런 개구멍이라고 옛날 표현했는데 담 넘어가기도 하고 뭐 개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딱 거기 또 학주 선생님이 지키고 있다가 걸리면 뭐 이제 연병장이 아니고 운동장 도는 거죠. 왜 갑자기 연병장이 나왔죠?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이제 운동장 한 3바퀴 돌고 아침부터 그러고 이제 수업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여튼 진 씨는 굉장히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생기부에 뭐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그런 말썽은 피우지 않았지만 아주 자질구레하게 아주 조무래기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의 말썽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짓궂게 대궂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해야겠어요. 이야기 너무 길어졌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어쨌든 선생님한테 혼나봤을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작품 서당이었습니다. 훈장의 표정, 또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가만히 그 장면을 구성하는 여백까지 김홍도의 진짜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을 가진 화가였다는 게 이 그림에서 또 느껴집니다. 다음은 점심, 2글자네요. 점심이라는 작품인데 이번 작품은 조금 색다른 그림이에요. 농사일을 마친 일꾼들이 이제 윗옷을 벗어 제끼고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그림인데 아이에게 젖을 주는 아낙네, 또 옆에서 밥그릇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이제 삽살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림은 정적이지만 화면 속에서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저질 소리, 젓가락 소리, 또 개가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청각과 시각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홍도 작품만의 매력이고 또 생활미술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작품은 홍도의 중년 이후 변화와 화풍을 그의 예술세계가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무동입니다. 또 2글자네요. 이 무동이라는 그림은 악공들이 연주에 맞춰 또 동자가 춤을 추는 모습인데 배경이 거의 없이 인물들만 화면 가득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리도 생동감이 넘치는지요. 춤추는 동자의 옷자락이 마치 바람을 가르며 휘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악공들은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리듬을 맞추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드는데요. 정말 인물 묘사에 표현에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풀치님들은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늦게 오늘은 말씀드렸네요. 이 그림 도슨트 할 때는 초록창에 그 화가와 작품 제목을 함께 검색하셔서 작품을 보면서 제 도슨트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보라가 아니라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언젠가는 시도를 할 겁니다. 다음 작품은 단원도와 병진년 화첩. 병진년 화첩인데 김홍도는 40대 이후부터는 점점 여행을 다니면서 풍속뿐 아니라 우리 풍경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단원도라는 작품을 보면 본인이 이제 정원에서 벗들과 지인들과 연애를 즐기는 장면이 담겨 있고요. 연못, 바위, 오동나무, 또 학까지 풍경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또 품격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화첩으로 병진년 화첩이 있는데 이 화첩에는 단양의 아름다운 산수를 배경으로 그려진 풍속 장면들이 담겨 있죠.
기존의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김홍도가 얼마나 유연하고 섬세한 화가였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김홍도는 풍속 화가일 뿐 아니라 민화, 기록화, 서적, 사파, 초상화 등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실력파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 눈에 들어서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탁월하니까 재능이. 해서 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겼더랬는데 오늘날 민간에서는 그의 화풍을 모방해서 그린 그림들이 또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방하는 거죠. 자, 그럼 김홍도, 이런 김홍도의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단원 풍속도첩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순환 전시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호암미술관, 삼성고 이병철 회장이 수집한 한국 회화 중 병진엽 화첩이 호암미술관에 또 소장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안산에 있는 단원미술관에서도 김홍도와 스승 강세황의 작품을 영인본을 포함한 상설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 전시도 종종 열리고 있다고 하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듣고 오늘 반편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죄송해요.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 따뜻한 찰나의 우리 차가운 새벽에도 피어나는 꽃처럼 영원이란 계절 속에서 부딪힌 말아줘요. 잊혀질 기억 속 우리가 나눴던 약속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 선명히 보이는 The rise, the fall, lost and found. 오늘은 조선의 풍속을 그림으로 품어낸 단원 김홍도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시대의 뉴스이자 다큐멘터리였고 시였으며 사람 사는 풍경이었는데요. 권력이나 명분보다 아이의 웃음소리나 술자리에 벌게진 얼굴, 또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일상의 따스한 장면들을 단원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지금 내 옆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 같은 낯익은 풍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술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족처럼
말없이 뭉근하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저는 DJ 정진희였고요. 다음 시간에 지니씨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네. 이번엔 정말 예감이 좋았는데 또 좋다 말았네.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좋다 말았네. 내 맘은 폭풍 풍선처럼 빵 터져 버렸네. 첫눈에 반했었었네. 점점 더 좋아졌었네. 정신 못 차려